저는 북한에서 30여 년을 살다가 남한으로 온 탈북어민입니다. 제가 처음 한국 땅을 밟았을 때의 그 충격은 지금도 생생합니다. 동해바다를 건너오면서 멀리 보이는 한국 해안의 환한 불빛을 보고 정말 여기가 한국이구나 싶었습니다. 북한에서는 밤이 되면 평양조차도 몇 개의 건물에만 불이 켜져 있을 뿐 대부분의 도시가 깜깜하게 어둠에 잠기거든요. 하지만 한국은 밤에도 낮처럼 밝았습니다. 동해안 항구에는 수십 층 높이의 아파트들이 해안선을 따라 길게 늘어서 있고 창마다 켜진 불빛이 바다에서도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마치 별이 땅에 떨어진 것 같았어요. 그 순간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곳이 바로 제가 그토록 동경했던 대한민국이라고 말입니다. 바다에서 바라본 그 불빛들은 단순한 전깃불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자유와 풍요, 그리고 희망의 상징이었어요. 북한에서는 전기가 너무 부족해서 밤이 되면 도시 전체가 어둠에 잠깁니다. 평양의 주체 사상탑이나 몇 개의 주요 건물들만 불이 켜져 있을 뿐이에요. 일반 주민들이 사는 아파트나 집들은 대부분 깜깜합니다. 전기가 들어와도 하루에 몇 시간 정도였고, 그마저도 언제 끊어질지 모르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전기가 들어오면 온 가족이 달려들어서 할 일을 해야 했습니다. 휴대전화 충전하고 밥솥 켜고 텔레비전 보고 다리미질까지 한꺼번에 해야 했어요. 하지만 한국의 해안 도시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아파트 단지마다 불빛이 가득했고 도로에는 가로등이 줄지어 있었으며 항구에는 24시간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저는 그 불빛들을 보면서 이렇게 생각했어요. 저 불빛 하나하나가 모두 사람들의 삶이구나. 저 많은 사람들이 모두 따뜻한 집에서 밝은 전등 아래 저녁을 먹고 있겠구나 하고 말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언제 전기가 끊어질까 걱정하지 않고 편안하게 살고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한국에 와서 정착 과정을 거치면서 가장 먼저 놀란 것은 생활용품들이었습니다. 행주 하나를 사는 일부터가 충격이었어요. 북한에서는 행주라는 것 자체가 거의 없었거든요. 낡은 옷가지나 헝겊 조각을 잘라서 걸레로 썼는데 한국에서는 깨끗하고 부드러운 행주가 상점마다 진열되어 있었어요. 그것도 여러 가지 색깔과 크기로 다양하게 있더라고요. 처음 행주를 만져봤을 때 그 부드러운 촉감에 정말 놀랐습니다. 샴푸는 더욱 충격적이었어요. 북한에서는 샴푸가 정말 귀한 물건이었습니다. 중국에서 밀수로 들어오는 샴푸가 있긴 했지만 가격이 너무 비싸서 일반 사람들은 꿈도 꿀 수 없었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비누로 머리를 감았고 그것도 제대로 된 비누가 아니라 집에서 만든 조잡한 비누를 썼거든요. 머리가 뻣뻣해지고 윤기도 없어졌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하지만 한국에서는 동네 어느 상점에 가도 수십 가지 종류의 샴푸가 진열되어 있었습니다. 머리카락 종류별로, 기능별로, 향기별로 정말 다양한 샴푸들이 있더라고요. 가격도 누구나 살 수 있을 만큼 저렴했고요. 처음 제대로 된 샴푸로 머리를 감았을 때 그 기분은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었어요. 머리가 부드러워지고 좋은 향이 나는 것이 너무 신기했습니다. 컵라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북한에서는 라면 자체가 매우 귀한 식품이었어요. 중국산 라면이 암시장에서 거래되긴 했지만 가격이 너무 비싸서 특별한 날에만 먹을 수 있는 음식이었거든요. 그나마도 구하기가 쉽지 않았어요. 라면을 한번 먹으려면 며칠씩 돈을 모아야 했고 그것도 운이 좋아야 살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편의점 어디에나 수십 종류의 컵라면이 있었어요. 매운맛, 순한맛, 해물맛, 고기맛 등 정말 다양한 종류가 있었고 뜨거운 물만 부으면 언제든 먹을 수 있었어요. 가격도 저렴해서 누구나 부담 없이 사 먹을 수 있었고요. 처음 컵라면을 먹어봤을 때 그 맛과 편리함에 정말 놀랐습니다. 이런 맛있고 간편한 음식이 이렇게 쉽게 구할 수 있다니 믿어지지 않았어요. 한국 사회에서 가장 놀란 것 중 하나는 계층 간 차이가 북한만큼 극심하지 않다는 점이었어요. 물론 부자와 가난한 사람의 차이는 있겠지만 기본적인 생활용품은 누구나 접근할 수 있었거든요.
잘 사는 집이나 못 사는 집 구분 없이 같은 브랜드의 샴푸를 쓰고 같은 종류의 라면을 먹고 같은 상점에서 물건을 살 수 있었어요. 북한에서는 계층에 따라 접근성에 엄청난 차이가 있었습니다. 당 간부나 부유한 장사꾼들은 중국산 좋은 물건들을 쓸 수 있었지만 일반 주민들은 꿈도 꿀 수 없었어요. 같은 음식이라도 당 간부들이 먹는 것과 일반 주민들이 먹는 것이 완전히 달랐거든요. 당 간부들은 흰쌀밥에 고기 반찬을 먹었지만 일반 주민들은 옥수수밥에 김치나 나물 정도가 전부였어요. 하지만 한국에서는 사고 싶은 물건을 언제든 구할 수 있고 선택지도 다양해서 큰 만족을 느꼈습니다. 상점에 가면 같은 종류의 상품이라도 여러 브랜드가 있어서 가격대별로 선택할 수 있었어요. 비싼 제품을 살 수도 있고 저렴한 제품을 살 수도 있고 중간 가격대 제품을 선택할 수도 있었거든요. 이런 선택의 자유 자체가 북한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가전제품의 차이는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믹서기로 김치 양념을 몇 초 만에 갈 수 있다는 것이 너무 신기했어요. 북한에서 김치를 담글 때는 모든 양념을 손으로 다지거나 칼로 잘게 썰어야 했습니다. 마늘 한 접시를 다지려면 30분 이상 걸렸고 생강, 고추 등을 곱게 다지려면 몇 시간씩 걸리기도 했어요. 손목이 아플 정도로 계속 다져야 했는데 그것도 고르지 않게 다져져서 먹을 때 큰 덩어리가 나오기도 했거든요. 하지만 믹서기를 쓰면 정말 순식간에 끝나더라고요. 마늘 한 접시를 갈는데 10초도 안 걸렸어요. 그것도 아주 곱고 고르게 갈아져서 양념이 훨씬 맛있게 만들어졌습니다. 처음에는 믹서기 사용법을 몰라서 헤맸는데 버튼 하나만 누르면 되는 거더라고요. 이런 간단한 조작으로 이렇게 편리하게 요리할 수 있다는 것이 정말 놀라웠어요. 전기밥솥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북한에서는 밥을 지으려면 가마솥에 불을 떼거나 연탄불에 솥을 올려놓고 직접 불 조절을 하면서 지어야 했어요. 불이 너무 세면 밥이 타고 너무 약하면 설익고 물의 양도 정확히 맞춰야 했거든요. 밥 짓는 시간 내내 옆에서 지켜보면서 불 조절을 해야 했고 조금이라도 한눈을 팔면 밥이 망가졌어요. 하지만 전기밥솥은 쌀과 물만 넣고 버튼만 누르면 알아서 맛있는 밥이 만들어지더라고요. 중간에 뚜껑을 열어볼 필요도 없고 불 조절을 할 필요도 없고 그냥 기다리기만 하면 됐어요. 밥이 다 되면 자동으로 보온까지 해줘서 언제 먹어도 따뜻한 밥을 먹을 수 있었습니다. 이런 편리함이 북한에서는 꿈 같은 일이었는데 한국에서는 너무나 당연한 일상이더라고요. 북한에서 전기 사정이 얼마나 어려웠는지 말씀드리면 태양광 충전기가 필수품처럼 여겨질 정도였어요. 거의 모든 가정에서 태양광 충전기를 하나씩은 가지고 있었고 가족 중 한 명이 충전 반장 역할을 맡아서 휴대전화나 작은 전자기기들을 충전해야 했습니다. 저희 집에서는 제가 충전 반장이었어요. 매일 아침 해가 뜨면 태양광 패널을 햇볕이 잘 드는 곳에 설치해야 했습니다. 집 옥상이나 베란다, 마당 등 햇빛이 가장 잘 드는 곳을 찾아서 패널을 놓고 하루 종일 충전을 해야 했어요. 해의 방향에 따라서 패널 방향도 계속 바꿔줘야 했고 구름이 끼면 충전이 제대로 안 돼서 계속 신경 써야 했습니다. 그것도 날씨가 좋을 때만 가능했어요. 비가 오거나 흐린 날에는 충전이 거의 안 됐거든요. 겨울철에는 해가 짧아서 충전할 수 있는 시간이 더 줄어들었고 눈이 오면 패널 위에 눈이 쌓여서 아예 충전이 안 됐어요. 그래서 겨울철에는 전자기기 사용을 최대한 아껴야 했습니다. 휴대전화 하나를 완충하려면 맑은 날 기준으로 하루 종일 충전해야 했어요. 그것도 운이 좋아야 가능했고 날씨가 조금이라도 흐리면 이틀씩 걸리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휴대전화 사용을 최대한 아꼈어요. 정말 급한 일이 아니면 전화를 안 걸었고 문자도 꼭 필요한 것만 보냈거든요. 게임이나 음악 감상 같은 것은 생각도 못했어요. 하지만 한국에서는 24시간 전기 공급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져요. 한국에 온 지 1년이 넘었는데 정전을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정말 신기한 일이었어요. 언제든 콘센트에 플러그를 꽂으면 전기가 나오고
휴대전화 충전기를 꽂으면 바로 충전이 시작되더라고요. 몇 시간이면 완전히 충전되고 하루 종일 마음껏 사용해도 괜찮았어요. 전기를 마음대로 쓸 수 있으니까 모든 생활이 편해졌습니다. 밤늦게까지 불을 켜놓고 책을 읽을 수도 있고, 컴퓨터를 하루 종일 켜놓을 수도 있고, 에어컨이나 선풍기를 마음대로 틀 수도 있어요. 북한에서는 전기를 아껴야 한다는 생각이 항상 머릿속에 있었는데, 한국에서는 그런 걱정을 할 필요가 없었어요. 처음에는 습관이 안 돼서 전기를 아끼려고 했어요. 방을 나갈 때마다 전등을 끄고 텔레비전도 보지 않을 때는 바로 껐거든요. 하지만 한국 사람들은 전기를 아끼긴 하지만 필요할 때는 마음대로 쓰는 모습을 보면서 점점 적응하게 됐어요. 이제는 저도 전기 걱정 없이 편안하게 생활하고 있습니다. 식품 중에서도 가장 놀란 것은 쌀이었습니다. 북한 쌀은 정말 품질이 좋지 않았어요. 먼저 돌멩이가 많이 섞여 있었습니다. 쌀 한 그릇에 돌멩이 서너 개는 기본이었고, 때로는 더 많이 들어있기도 했어요. 밥을 먹다가 돌을 씹으면 이가 상할 수 있어서 항상 조심스럽게 먹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밥을 짓기 전에 쌀을 물에 담가 놓고 한 알 한 알 손으로 골라내면서 돌멩이를 제거해야 했어요. 돌멩이뿐만 아니라 다른 잡곡들도 많이 섞여 있었습니다. 보리, 조, 콩 등이 뒤섞여 있어서 쌀만 골라내는 것도 일이었어요. 정리 과정이 제대로 안 돼서 쌀겨가 많이 남아 있기도 했고, 깨진 쌀알들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쌀 손질하는 데만 30분 이상 걸렸어요. 여름철에는 더 심각했습니다. 쌀에 벌레가 많이 생겼거든요. 쌀벌레들이 우글우글 기어다니는 쌀을 보면 정말 역겨웠지만 그래도 먹어야 살 수 있으니까 참고 곤란했어요. 벌레를 하나하나 골라내고 벌레가 먹어서 가루가 된 쌀가루도 채로 걸러내야 했습니다. 때로는 쌀의 절반 정도가 벌레 때문에 못 쓰게 되기도 했어요. 하지만 한국 쌀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일단 깨끗했어요. 돌멩이가 섞여 있지 않았고 잡곡도 거의 없었으며 쌀겨도 깔끔하게 제거되어 있었습니다. 쌀알도 크고 균일했고 윤기가 흘렀어요. 포장도 위생적으로 되어 있어서 벌레 걱정을 할 필요가 없었고요. 씻기만 하면 바로 밥을 지을 수 있었어요. 맛도 훨씬 좋았습니다. 북한 쌀은 퍼석퍼석하고 맛이 별로였는데 한국 쌀은 부드럽고 고소하고 단맛도 났어요. 처음 한국 쌀로 지은 밥을 먹었을 때 정말 맛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쌀 자체가 이렇게 맛있을 수 있구나 하고 감탄했어요. 북한에서도 과거에 한국산 쌀이 지원된 적이 있었는데 그때부터 주민들 사이에서는 한국 쌀이 더 맛있고 깨끗하다는 인식이 있었어요. 한국 쌀이 들어오면 모든 사람들이 받으려고 줄을 섰거든요. 한국 쌀로 지은 밥은 정말 다르다는 것을 모든 사람이 알고 있었어요. 한국은 정리 과정과 포장이 자동화되어 있어서 위생적이고 효율적이더라고요. 공장에서 기계로 정리를 하고 자동으로 포장까지 해서 상점에 납품하니까 쌀이 깨끗할 수밖에 없었어요. 포장지도 밀봉이 잘 되어 있어서 습기나 벌레가 들어갈 수 없게 되어 있었고요. 반면 북한에서는 개인 정미소에서 대충 가공한 쌀이 시장에 유통됩니다. 정미소 주인이 제대로 관리를 안 하면 쌀에 돌이 섞이고 먼지가 많이 날리기도 해요. 정미기계도 낡아서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고 쌀을 보관하는 창고 환경도 좋지 않았어요. 포장도 제대로 안 되어 있어서 벌레가 생기기 쉬웠고 습기 때문에 곰팡이가 피기도 했습니다. 북한의 농업 시스템은 정말 모순투성이었습니다. 농민이 가장 고생을 많이 하지만 정작 굶주림에서 벗어나지 못해요. 아무리 열심히 농사를 지어도 자신이 기른 농작물을 마음대로 팔 수 없거든요. 모든 농산물은 국가 통제 하에 있어서 개인이 재배한 작물도 판매가 불가능했습니다. 구체적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고추 농사를 지어도 온실 농장에서 생산된 것만 시장에서 판매할 수 있고 개인이 밭에서 기른 고추는 시장에 내다 팔 수 없었어요. 아무리 좋은 고추를 길러도 그것으로 돈을 벌 수는 없었던 거죠. 쌀, 옥수수, 콩 등 주요 농작물들도 모두 마찬가지였습니다. 개인이 아무리 좋은 쌀을 길러도
그것을 시장에서 팔아서 돈을 벌 수는 없었어요. 모든 곡물과 주요 농산물은 국가에 바쳐야 했습니다. 농민들은 국가에서 정해준 할당량을 무조건 채워서 바쳐야 했고, 그 할당량을 채우고 남은 것만 자기가 가질 수 있었어요. 문제는 그 할당량이 너무 높다는 것이었습니다. 대부분의 농민들은 할당량을 채우고 나면 자기가 먹을 것도 제대로 남지 않았어요. 농촌 곳곳에는 초소와 순찰대가 있어서 농산물 반출을 철저히 단속했어요. 농민이 자기가 기른 채소나 과일을 조금이라도 몰래 가지고 나가려고 하면 바로 걸렸습니다. 마을 입구마다 검문소가 있어서 나가는 사람들의 짐을 일일이 뒤졌거든요. 농산물이 나오면 무조건 압수했고 벌금을 물렸어요. 심한 경우에는 구류를 살기도 했고 반복되면 정치범 수용소에 보내지기도 했습니다. 이런 강력한 단속 때문에 농민들은 자기가 기른 농산물을 가지고 나갈 수조차 없었어요. 배가 고파서 자기가 기른 감자 몇 개를 몰래 가져가려고 해도 걸리면 큰 처벌을 받았거든요. 결국 농민들은 열심히 농사를 지어도 먹고 살 수 없는 구조에 갇혀 있었습니다. 이런 모순 때문에 농촌 지역이 가장 가난했어요.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 오히려 굶주리고 있었거든요. 도시에 사는 사람들은 그나마 장사를 해서 돈을 벌 수 있었지만 농민들은 그런 기회조차 없었어요. 자기가 기른 농작물도 마음대로 팔 수 없으니 어떻게 돈을 벌겠어요. 그래서 농촌에서 도시로 나오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았지만 그것도 쉽지 않았어요. 거주지 이전은 당국의 허가를 받아야 했거든요. 경제 통제는 농업뿐만 아니라 모든 분야에서 심각했습니다. 심지어 금 채취까지 엄격히 통제했어요. 2023년 8월에 포고령이 내려왔는데 개인이 금을 보유할 수 없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금을 발견하면 즉시 당국에 신고해야 하고 개인이 보유하고 있다가 발견되면 처벌을 받는다고 했어요. 심한 경우에는 정치범으로 분류되어 수용소에 보내진다고 했습니다. 북한에는 금광이 많아서 금을 캐는 노동자들이 있어요. 그들은 정말 목숨을 걸고 위험한 곳에서 금을 캡니다. 땅속 깊은 곳까지 들어가서 하루 종일 금을 캐야 하는데 안전장비도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았어요. 낡은 헬멧과 간단한 작업복이 전부였고 추락사고나 매몰사고가 자주 일어났습니다. 갱도 안은 항상 위험했어요.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상황에서 일해야 했고 유독가스가 나오기도 했거든요. 환기시설도 제대로 안 되어 있어서 숨쉬기도 힘들었어요. 조명도 부족해서 어둠 속에서 일해야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위험해도 일을 해야 했어요.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었거든요. 하지만 아무리 고생해서 금을 캐도 그 금을 본인이 가질 수는 없어요. 캔 금은 모두 국가에 바쳐야 하거든요. 금광 노동자들도 다른 일반 노동자들과 똑같이 배급을 받고 삽니다. 자기가 캔 금의 가치가 얼마나 되는지도 모르고 그 금으로 국가가 얼마나 많은 돈을 버는지도 모르고 말이에요. 더 가슴 아픈 것은 개인이 우연히 금을 발견해도 신고해야 한다는 점이었어요. 농사를 짓다가 금덩이를 발견하거나 강에서 사금을 발견해도 개인이 가질 수 없었습니다. 신고하지 않고 몰래 가지고 있다가 발각되면 정치범으로 처벌받았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금을 발견해도 기뻐할 수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귀찮은 일이 생겼다고 생각했어요. 주민들 사이에서는 이런 현실에 대한 불만이 정말 많았어요. 국가가 우리 보고 죽으라는 거냐, 살라는 거냐는 체념과 분노가 퍼져 있었습니다. 열심히 일해도 생활이 나아지지 않고 개인의 노력이나 능력과 상관없이 모든 것이 국가에 의해 결정되니까 사람들이 의욕을 잃어가고 있었어요. 젊은 사람들은 특히 절망감이 컸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공부해도 아무리 성실하게 일해도 미래에 대한 희망이 없었거든요. 개인의 노력으로는 절대 벗어날 수 없는 시스템에 갇혀 있었어요. 그래서 많은 젊은이들이 술을 마시거나 무기력하게 시간을 보내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통제는 더 강화되고 주민들은 점점 숨 쉴 틈이 없어지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규제들이 계속 생겨났고 기존 규제들도 더 엄격하게 적용됐어요. 감시와 단속도 강화되어서
조금이라도 규칙을 어기면 바로 처벌받았습니다. 그런 답답한 현실 속에서도 저희는 한국 방송을 몰래 시청했어요. 북한에서도 밀수로 들어온 텔레비전과 안테나를 통해 한국 방송을 볼 수 있었거든요. 물론 이것도 발각되면 큰 처벌을 받는 일이었지만 그래도 한국의 모습을 보고 싶어서 위험을 무릅쓰고 봤어요. 처음에는 1,000원짜리 안테나를 샀는데 수신이 잘 안 됐어요. 화면이 자꾸 끊어지고 소리도 제대로 안 들렸습니다. 바람이 불거나 날씨가 흐리면 아예 안 보이기도 했어요. 그래서 나중에 5,000원짜리 안테나로 바꿨는데 그것은 수신이 훨씬 안정적이었어요. 물론 5,000원이라는 돈이 당시에는 큰 돈이었지만 한국 방송을 제대로 보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었어요. 한국 방송을 볼 때는 항상 조심해야 했습니다. 이웃들에게 들키면 안 되니까 소리를 아주 작게 하고 봤어요. 커튼도 꼼꼼히 쳐서 밖에서 화면이 보이지 않게 했고 가족이 아닌 다른 사람이 오면 바로 채널을 돌려야 했습니다. 긴장하면서 봐야 하는 방송이었지만 그래도 한국의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했어요. 자주 본 프로그램은 육시 내 고향, 서민갑부, 생방송 투데이 같은 것들이었어요. 육시 내 고향은 전국 각지의 맛있는 음식들을 소개해주는 프로그램이었는데 볼 때마다 정말 신기했어요. 한국에는 정말 다양하고 맛있는 음식들이 많구나 하고 생각했거든요. 프로그램에서 소개하는 음식들을 보면 입에 침이 고였어요. 두툼한 고기구이, 신선한 회, 다양한 나물들, 맛있어 보이는 국수와 떡 등등. 북한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풍성한 음식들이었어요. 특히 고기 요리들을 볼 때는 정말 먹고 싶어서 견디기 힘들었습니다. 프로그램 속 사람들이 맛있게 먹는 모습을 보면서 나도 언젠가는 저런 음식들을 먹어보고 싶다는 소망을 품었습니다. 서민갑부라는 프로그램은 더욱 인상 깊었어요. 평범한 서민들이 자신의 노력과 아이디어로 성공하는 이야기를 다루는 프로그램이었거든요. 작은 음식점을 운영해서 성공한 사람, 특별한 기술로 돈을 번 사람, 독특한 아이디어로 사업을 키운 사람들의 이야기를 보면서 정말 감동을 받았어요. 북한에서는 개인의 노력으로 성공한다는 것이 거의 불가능했거든요. 아무리 좋은 아이디어가 있어도 개인 사업을 할 수 없었고,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정해진 배급 이외에는 받을 수 없었어요. 하지만 서민갑부를 보면서 한국은 열심히 살면 누구나 성공할 수 있는 나라구나 하는 확신을 얻었습니다. 개인의 노력과 창의성이 인정받고 그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받을 수 있는 사회라는 것을 알 수 있었어요. 생방송 투데이에서는 맛집이나 여행지를 소개해주는데 그것을 보면서 한국 사회의 풍요로움을 느낄 수 있었어요. 전국 어디든 맛있는 음식점이 있고 사람들이 자유롭게 여행을 다니면서 맛있는 것도 먹고 구경도 하는 모습이 정말 부러웠어요. 북한에서는 여행 자체가 쉽지 않았거든요.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려면 여행 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했는데 그것도 쉽게 나오지 않았어요. 친척이 있거나 특별한 일이 있어야만 허가를 받을 수 있었고 그마저도 며칠 이내에 돌아와야 했습니다. 자유롭게 여행을 다니면서 구경하고 맛있는 것을 먹는다는 것은 북한에서는 꿈 같은 일이었어요. 한국 방송을 보면서 또 놀란 것은 외국인들이 한국 문화를 배우고 한식이나 한복을 즐기는 모습이었어요. 외국인들이 한국어를 열심히 배우고 한국 음식을 만들어 먹고 한복을 입고 사진을 찍는 모습을 보면서 한국이 정말 세계 중심에 서 있는 나라구나 하는 자부심을 느꼈습니다. 북한에서는 외국인들이 북한 문화에 관심을 가진다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었거든요. 오히려 북한 사람들이 외국 문화를 동경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하지만 한국은 반대였어요. 외국인들이 한국 문화를 배우고 싶어하고 한국에 와서 살고 싶어 했어요. 이런 모습을 보면서 한국이 얼마나 매력적인 나라인지 알 수 있었습니다. 한국에 와서 실제로 생활해보니 방송에서 본 것보다도 더 놀라운 일들이 많았어요. 한국의 도로 사정, 차량 보급률, 교통량 등을 보고 정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북한에서는 자동차가 정말 귀한 물건이에요. 평양에서도 자동차를 가진 사람은 극소수였고 지방에서는 더욱 보기 어려웠어요.
평양의 간부들이나 부유한 장사꾼들만 자동차를 가질 수 있었고, 그나마도 중국에서 중고차를 들여온 것들이 대부분이었어요. 길에서 자동차를 보면 모든 사람들이 구경했어요. 어린아이들은 자동차를 보면 신기해서 계속 쳐다봤고, 어른들도 관심을 가지고 지켜봤거든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걸어 다니거나 자전거를 타고 다녔어요. 자전거도 모든 사람이 가진 것은 아니었고, 한 집에 자전거 한 대 정도가 있으면 온 가족이 돌아가면서 썼어요. 버스나 전차 같은 대중교통은 있었지만 자주 고장나고 시간도 불규칙했어서 믿고 탈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길거리에 자동차가 정말 많더라고요. 거의 모든 가정에서 차를 가지고 있는 것 같았어요. 그것도 한 집에 2대, 3대씩 가진 경우도 많았고요. 주차장마다 자동차들이 빼곡히 주차되어 있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놀랐습니다. 심지어 명절 때는 교통체증까지 생겨서 길이 막히더라고요. 처음에는 교통체증이 불편한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생각해보니 그것조차도 한국 사회의 풍요로움과 생활 수준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장면이었어요. 모든 사람이 차를 가지고 있고 명절이면 고향에 가기 위해 차를 몰고 이동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부러운 일인지 모르겠어요. 북한에서는 명절에 고향에 간다는 것도 쉽지 않았거든요. 일단 여행 허가를 받기가 어려웠고 교통편도 마땅하지 않았어요. 기차는 자주 고장나고 연착되었고 버스는 노선이 많지 않았어요.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명절에도 고향에 가지 못하고 그냥 집에서 보내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한국에서는 북한에서 상상도 못했던 자유가 있었습니다. 가장 놀란 것 중 하나는 탈북민들이 한국에서 방송인이나 아나운서로 활동하는 모습이었어요. 텔레비전에서 탈북민 출신 방송인들이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하고 북한 실상을 알리는 프로그램에 출연하는 것을 보면서 정말 신기했어요. 북한에서는 개인의 출신 성분이 모든 것을 결정해요. 부모가 누구인지, 조상이 무엇을 했는지에 따라서 대학 진학, 직장 배치, 결혼, 거주지까지 모든 것이 정해집니다. 특히 정치적으로 문제가 있는 가족이나 남한과 연관된 사람들은 완전히 격리되어 살아야 해요. 그런 사람들의 자녀들은 아무리 공부를 잘해도 좋은 대학에 갈 수 없고 좋은 직장에도 들어갈 수 없었어요. 평생 차별받으며 살아야 했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방송에 나와서 자신의 이야기를 한다는 것은 북한에서는 절대 불가능한 일이에요. 하지만 한국에서는 달랐어요. 탈북민이라는 출신 때문에 차별받지 않고 오히려 자신의 경험을 살려서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더라고요. 탈북민들이 자신의 이야기를 당당하게 말하고 북한의 실상을 알리는 일을 하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감동받았어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자유가 있는 사회에서만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사람을 출신이나 배경으로 차별하지 않고 개인의 능력과 노력을 인정해주는 사회라는 느낌을 받았어요. 과거가 어땠든 상관없이 현재의 모습으로 평가받을 수 있는 사회였어요. 실제로 한국에 와서 생활해보니 이런 자유로움을 더욱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탈북민이라는 것 때문에 특별히 차별받지 않았고 오히려 많은 사람들이 도움을 주려고 했어요. 한국어를 배우는 것도 도와주고 한국 사회에 적응하는 것도 도와주었습니다. 지금 한국에서 살아보니 이곳은 정말 사람이 살 수 있게 모든 조건이 완벽하게 마련된 곳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전기는 24시간 안정적으로 공급되고 깨끗한 물이 언제든 나오고 다양한 식품과 생활용품을 자유롭게 살 수 있어요. 교육 기회도 열려 있고 의료 서비스도 잘 되어 있고 사회보장제도도 갖춰져 있어요. 무엇보다 개인의 노력에 따라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다는 희망이 있어요. 열심히 공부하고 일하면 그에 맞는 대가를 받을 수 있고 꿈을 이룰 수 있는 기회가 있어요. 북한과 남한의 차이를 한마디로 표현하면 북한은 부족하고 불편하고 불안정하고 통제가 심한 사회였고 남한은 풍요롭고 편리하고 안정적이고 자유로운 사회라고 할 수 있어요. 이런 극명한 차이를 직접 경험해보니 북한에 남아있는 주민들의 현실이 더욱 안타깝게 느껴집니다. 그들도 저처럼 자유롭고 풍요로운 삶을 누릴 자격이 있는데 태어난 곳이 달랐다는 이유만으로
그런 기회를 박탈당하고 있어요. 같은 민족이고 같은 언어를 쓰는 사람들인데 이렇게 다른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 정말 가슴 아픕니다. 언젠가는 북한 주민들도 이런 자유롭고 풍요로운 삶을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들도 마음껏 꿈을 꾸고 노력한 만큼 대가를 받으며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는 날이 오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분단된 우리나라가 하나가 되어서 모든 사람들이 자유롭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날이 오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큰 힘이 됩니다.